2025년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늘어났는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큰형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 휴가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총 20일의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아내가 출산하면 근로자 남편이 사용 가능하고요. 휴가 기간 총 20일입니다. 이게 워킹데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총 4주, 한 달을 쉴 수 있다. 그리고 유급입니다. 대기업은 100% 지급되고요. 출산 후 120일, 그러니까 4개월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4개월 내에서 분할 3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고지, 알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청구였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 고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알리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 회사에서 승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리면 돼요. 고지하면 되는 겁니다. 표로 기존과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배우자 출산 휴가가 이제 기존에는 10일이었습니다. 워킹데이 기준이니까 이제 5일, 5일 이렇게 하면 2주죠. 20일로 바뀌었습니다. 10일에서 20일로 바뀌고 워킹데이 기준으로 4주로 바뀐 거죠. 그리고 휴가 사용 시기랑 절차를 보면 원래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휴가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였고요.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90일에서 120일로 바뀌었죠. 그리고 휴가 청구에서 휴가 고지로 바뀌었습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올해 늘어났는데요. 원래는 이제 분할 1회 해서 총 2번 나눠서 쓸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분할 3회에서 총 4번에 나눠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급입니다. 대기업은 원래 유급이었어요. 원래 유급이었고 이번에도 유급이다. 전 기간.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원래는 50% 기간만 유급이었는데 이제는 100% 기간이 유급으로 바뀌었다. 근데 이거는 대기업이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든 다니시는 회사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육아휴직 중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언제 쓰는 게 좋냐? 일단 꼰대 문화가 있는 회사다, 특히 남초 회사다 이러면 사실 상당히 눈치 보이거든요. 나눠서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출산일부터 해가지고 바로 그냥 20일 한 달, 워킹데이니까 4주 한 달 다 써버리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휴가 나눠서 쓰잖아요. 그러면 뭐 꼰대 상사로 인해서 두 번째 휴가부터는 사용 못하고 그냥 날릴 수 있어요. 회사 생활 좀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시죠? 또 휴가 쓰려고? 야, 이미 한 번 쓰지 않았어? 야, 넌 회사 다니면 놀 생각만 하냐? 회사가 장난이냐? 요즘 일 없냐, 너? 한가해? 야, 너 업무 현황 가져와봐, 오늘. 보고해. 휴가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꼰대 문화가 있는 회사는 한 번에 써라. 그리고 이제 꼰대 문화 회사는 아니어서 상황 봐서 나눠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은 이제 언제 쓰는 게 가장 베스트냐? 일단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다. 그리고 둘째다. 이때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출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먼저 개인 연차를 이틀 써야 됩니다. 왜냐 입원하기 전날 그리고 입원하는 날 이렇게 이틀을 연차를 써야 돼요. 입원하기 전날 이제 준비물 이런 거 챙길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입원하는 날 같이 가야겠죠.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하는 순간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차를 2일을 쓰고 그다음에 출산 예정일이 있을 거예요. 뭐 제왕절개를 하면 더 확실하고요. 출산 예정일로부터 이제 일주일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쓰는 거예요. 주말 빼고 5일 정도 써서 총 일주일 정도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와이프가 퇴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퇴원하는 날 그 휴가 기간이 겹쳐야 되고요. 그날 산후조리원에 바로 이제 이동하는 거를 도와줘야겠죠. 산후조리원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입조하고 그때부터는 사실 휴가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눠서 써도 된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보통 2주 가잖아요. 근데 나오기 한 3, 4일 전부터 육아휴직을 그냥 남은 걸 다 써버리면 됩니다. 또 태어나기 전부터 또 준비물 챙기고 청소하고 집 구조 바꾸고 뭐 육아용품들 사놓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퇴실 3일 전부터 남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쭉 쓰고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아기를 봐야겠죠. 특히 한 100일 정도까지는 아기가 잠을 안 자거든요. 한두 시간 자고 깨고 한두 시간 자고 깨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휴가를 이때 많이 써야 됩니다.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를 그냥 쭉 이어서 남은 걸 다 써라. 정리하면 첫째 출산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하루 전날 그리고 입원하는 날 개인 연차 이틀 쓰고요. 그때부터 일주일 정도 배우자 출산 휴가 써서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날까지 겹치게 해야 됩니다.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기 3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3주를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출산인 경우에는 좀 달라요, 경우가. 왜냐하면 와이프가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첫째를 남편이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가 입원하기 전날 그리고 입원하는 날 이틀간 개인 연차를 쓰고요. 출산하는 날부터
여기서는 이제 첫째를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3주간 무조건 출산 휴가를 쫙 써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필수입니다. 와이프가 병원에 있을 때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2주간 있을 때 총 3주를 남편이 첫째를 케어해야 되니까 휴가를 꼭 써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일주일 정도 연속으로 쓰는 걸 추천합니다. 뭐 굳이 이건 아낄 필요가 없어요. 둘째 자녀 출산인 경우다. 그러면 입원하기 하루 전날, 입원하는 날 2일간 개인연차 쓰고요. 출산하는 날부터 그냥 한 달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쫙 써버리면 된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